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실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감이 됐는데 오늘 시장도 영 재미없게 흘러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이대로 시장을 떠나고 주식을 다신 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공부했던 내용이 나오고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아는 자리가 나온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또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주식 강의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상 안에는 제 지난 긴 시간 동안의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저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고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잡을 때, 특히 차트 보는 시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여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내용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모두에게 좋은 영상은 없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우리가 무료로 영상을 시청하다 보니까 그 값어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떨어지게 볼 수밖에 없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만, 제가 만들 때의 제 생각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많은 댓글들도 좀 달아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44분 남짓 되는 영상인데요. 아마 40분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직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내일 무조건 집중해서 봐야 되는 세력의 매집, 세력의 흔적이 확인된 준비된 급등주 베스트 3종목을 볼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그래도 코스피는 60선을 지키면서 그래도 버텨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좀 약한 모습이에요. 지금 코스닥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여요. 과매도 구간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계실 거라면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돌려주기는 해야 될 텐데 힘이 영 없는 모습이죠. 코스피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V자 반등을 해낼지, 하락 반등 하락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필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대응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오후장에, 오전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얘네가 그건가요? 그 호남 반도체 관련 애들인지 걔네 건설 애들이 좀 움직였어요. 좀 강한 흐름을 만들어낸 애들을 좀 보면 일성건설도 상한가를 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금호건설, 그리고 이런 애들, 삼호개발, 남아토건, 이런 애들이 좀 가는 애들이 좀 가면서 이런 종목에서 놀지 않았다면 좀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얘네들이 만들어온 과정들을 좀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 종목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걸 볼까요? 금호건설 같은 걸 볼까요? 금호건설은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종목이죠. 왜? 매도하는 자리가 나와버렸잖아요.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가.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 안에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일성건설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일성건설은 우리가 왜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얘가 이 삼성전자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차트도 같이 봐야 되니까 차트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잘 보세요. 우선 얘가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상한가를 가고 팔아먹었겠죠. 거래량이 없는 자리였고, 우리가 여기서 매집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었어요. 그냥 떨어지다가 나온 상한가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분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그 전날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면서 매도하는 흐름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서 매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고 있는데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상한가로 모습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래가 아예 없는 상한가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건 우리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거래가 없다는 건 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매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다음 날부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혹은 뭐 그 다음 날부터 나가든 이거보단 위에서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상한가가 들어간 날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17억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택도 없는 거래량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그 다음날도 거래가 없어요. 43억이에요. 43억. 근데 앞에 뭐가 있었어요? 매물대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틀간의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얘네들은 이거보다 위에서 팔고자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도 있었고요. 거래량도 없어요. 매도하는 흐름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돈을 써서 올렸어요, 얘네가. 그렇죠? 자, 그 다음 날에 봤더니 어때요? 갭 띄우고 무너집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갭 상승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건 개미를 꼬셔서 가두는 작업이에요. 개미를 가둔 겁니다. 왜? 정고점 돌파하는 자리에 시가를 형성을 했고요. 이 상한가 동안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이거보다 위에서 팔고자 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가두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얘가 지금 여기서 돈을 썼고 상한가를 만들었고 여기서 연상을 만들면서 또 돈을 썼어요. 그런 와중에 이 연상을 가는 와중에 매도가 진행되는 흐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에 매도가 나가나 봤더니 갭 상승을 살짝 하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려있던 개인들도 더 가나 하다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량을 내놓겠죠? 여기서 이 연상을 만드니까 그 다음날 더 가겠지 하고 여기서 보고 있던 이 매물대의 사람들도 갭 띄우고 무너지니까 잽싸게 팔겠죠. 그 물량을 이제 손절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이건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이건 손절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물량을 뺏어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잘 보세요. 얘가 무슨 악재가 있던 뭐 세력이 이탈을 했건 뭐가 됐건 어쨌든 안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21%의 하락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21%의 하락을 만들어 놓고 오늘 보세요. 어때요? 상한가를 말아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제 나온 이런 깊은 폭의 하락은 의도적이었던 거구나. 얘가 정말 안 좋은 이유가 있었다면 그냥 계속 하락을 해야지. 다시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건 무슨 경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를 봤을 때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전날 나온 이 장대 음봉이 정말 종목이 안 좋거나 세력이 이탈했거나 악재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 공포를 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한가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뭐 악재가 있거나 세력이 이탈했거나 이 종목이 끝났다면 이 상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완전히 미치광이 패턴이네. 빼더니 상한가 두 번 가더니 갭 띄우고 20%를 밀어버리더니 다시 상한가를 갖다가 깼다가 다시 상한가를 잠궜어요. 이 안에서 개미들이 버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이 버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제 강의 영상에서는 요 설명을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속에서는 자주 했던 얘기입니다. 매집 구간에서는요. 흔들기가 많아요. 왜 많을까요? 최대한 이 구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얘네가 상한가를 터트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여기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이건 여기서 따라 들어와가지고 상한가에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건 다 털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상한가에 상따를 했던 잡아가지고 여기 위에서 팔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 하락 폭이요, 여러분. 여기서 뺐던 이 하락 폭이 13%예요. 그럼 이걸 버티겠냐는 거예요. 상한가에 들어갔던 상따를 해서 잡고 있던 사람이건 여기서 잡고 있던 사람이 여기서 잡고 있던 사람이건 이런 13%의 하락을 하는 순간 어때요? 무섭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또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들의 물량을 들어갔던 물량들을 뺏어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에 잠궈버리잖아요. 여기서 다시 상한가에 따라잡겠던 사람들도 또 빼면 또 털릴 거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털고 여기서 또 깨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상한가는 약한 상한가구나. 강한 상한가는 들어가서 잠그고 안 터지던데. 이런 고정관념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지 아는데, 시중에 보면 막 상한가 매매 기법 해가지고 강의를 파리하는 강의파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한 상한가는 터지지 않는다 그래요. 상한가가 터지는 애들은 약한 상한가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런 상한가가 터지는 이유는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함이에요. 결코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상한가를 쭉 잘 잠그다가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아 올리고 또 터뜨리고 다시 결국에는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상한가로.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종목을 발견을 할 수 있겠죠.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상한가로 올라와서 이제 만약에 내일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일부터 첫 매도가 진행이 되겠구나. 뭐 얘가 하루 더 쉬었다 갈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과정 안에서 매도가 되는 흐름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이 말 이해되셨나요? 이 구간에서 준비만 했고 매도가 되는 구간이 없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준비한 물량은 이 위에서 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얘가 단순히 상한가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간 것 중에 이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보면 어때요? 자,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건 이거보다 위에서 팔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요. 자, 그러면 얘가 다음날부터 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다음날 팔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없었죠? 고작 해야 뭐 1시간 남짓이에요. 뭐 그럼에도 정리가 됐다면 죽는 건데, 얘가 정리가 안 됐으면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매물 소화를 한번 하더니 올렸어요. 즉, 이 검정색 라인 위에서 팔기에 충분한 시간들이 이제 나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얘가 더 갈 수도 있지만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 팔았다면 갭 띄우고 죽을 것이고요. 아침에 잠깐 움직였다가 흘러내릴 것이고요. 물량을 얘가 여기서부터 많이 가져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가 어디서부터 물량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파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서 준비를 했겠구나라고 최소한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리스크가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준비했다면 이 구간에서 나갈 수가 있었겠구나. 갭 띄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각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리가 안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마키나락스라는 종목은 얘네들이 상한가를 만들고 위에서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상한가를 들어가고 매도하는 자리가 나왔죠? 거래량도 늘어났죠? 근데 일성건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상한가를 준비해서 그 위에서 팔아 먹으려고 했는데 파는 자리가 안 나오고 밀었고, 그리고 다시 말아 올렸어요. 이제 여기 위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일성건설을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전 매매에 들어갈 때는, 자, 마키나락스를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마키나락스 요걸 보시면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얘가 전날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겠죠? 지난 금요일에 고점에다가 개미들을 몰아넣었어요. 상한가 다음날 개인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고점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투매를 만들어서 개인들을 싹 털어버려요. 여기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은 털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장막판에 말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개인들이 몰려있다라는 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매물대가 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물려있는 개인들이 있는 공간이 매물대니까. 자,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고요. 매물대를. 대략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매물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어제 지난 토요일 강의 영상에서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똑같아요. 분봉도. 자, 여기서 앞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무너져.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아침 매물만 소화하고 또 빼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보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죠. 느낌표잖아, 이게. 자, 매물대가 있고 끝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건드려주네? 그럼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 손절받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팔고 끝나는 건가? 물음표 어제 배웠던 거, 우리 토요일에 배웠던 거. 근데 느낌표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제가? 타점 잡는 거라 그랬죠, 느낌표 나오면.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눌러주면 눌림을 잡아도 되는 거고, 추격 매수 하던 뭐 여기서 어쨌든 타점 잡는 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제 전자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물음표와 느낌표는요, 여러분들 분봉에서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냐?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원리상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물음표와 느낌표에 대한 내용은 분봉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양한 이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 안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일성건설 봤는데요. 일성건설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또 내일 얘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타이밍 받기라고 되어 있는 것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업로드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을 때 타점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이벤트가 있는데, 뭐 이벤트라고 하기보다는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단기 매매 핵심 전략 요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만들어 놨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강의, 이게 이제 기본기라고 한다면 요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인 거죠. 심화 과정이면서 실전 매매 과정이에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고 조금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책을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사례들과 다양한 실전 매매에서 나오는 휩소들, 속임수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제가 다 매매를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보시면 이제 디테일한 타점 잡는 방법, 뭐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스윙 매매도 들어 있습니다. 이 전자책 안에는. 그래서 당일 매매랑 스윙 매매,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전자책 받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당일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검색식을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검색식이라는 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검색식에 나온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검색식은 1차 필터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링에 걸러진 종목들을 우리가 이 전자책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으면 매수해서 실전 매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검색식 받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통방 기존에 있던 곳은 공부가 주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 스윙 종목 받는 건 대시세 스윙 타이밍이 잡힌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받아서 좀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당일 매매나 아니면 뭐 빠른 템포의 매매가 좀 어렵고 참여하기가 뭐 조건상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스타일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낮은 평단가를 잡아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끌고 가면서 대시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스윙 종목 받기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매집이 확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유리한 가격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한 그런 종목들을 잡아서 길게 끌고 가는 매매로 진행을 할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종목이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번 나오면 계좌에 레벨업을 한 단계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 종목 받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매수하는 근거나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드릴 거라서 내가 스윙 매매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각자 필요에 맞게끔 체크를 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구독자 이벤트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일성건설을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똑같아요. 얘네도 같은 테마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세력들이 매도한 흐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넘어간 구간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금요일날 시간외에서 좀 사서 오늘 매도를 좀 했는데 뭐 이대로 끝날 건 아니죠. 일단 시세를 줘서 매도를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도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상한가를 갔던 놈이에요. 자, 그러면 좀 보자고요. 얘가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에 여기서 지네가 말아 올렸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정리가 다 됐을까요? 이 구간에서 준비했던 게? 그럼 결국에 지네가 상한가를 만든 거고 여기 위에서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한가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자주 얘기했던 건데 목표가로 가는 상한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4,515원의 상한가를 마무리했잖아요. 얘네들 목표가가 만약에 뭐 한 5,000원이래.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5,000원까지 한 방에는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 제도상 상한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한가로 지네가 밀어 올렸다는 건 그거보다 높은 자리에서 팔겠다라는 의지예요. 근데 이 제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상한가 다음 날에 많이 몰려든다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돌아가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 이날 개인들이 많이 몰리니까 한번 털어내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바로 가는 상한가도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15% 밀어버려요. 보세요. 아침에 어때요? 살짝 하락하다가 쭉 밀어 올리죠. 이런 데서 개인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시가 재돌파다 하면서 이상한 매매 기법들 많잖아요. 뭐 시가 재돌파다 뭐다 해가지고 많잖아요. 이런 자리에 개인들 몰아놓고 어떻게 돼요? 확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틀 동안 밀어버려요.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제가 늦게 봐서 시간에 살짝만 잡아본 건데 어쨌든 얘가 팔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앞에는 매물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준비를 하고 이제 팔려고 올라왔는데 매물대니까 여기 위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날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정리가 됐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지네가 올린 거고 여기서 정리가 됐겠느냐 이거예요. 다음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내려왔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방금 일성건설에서 봤잖아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내려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을 떨구는 과정이잖아요. 개인들을. 제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이 다른 종목인데 자, 금호건설 같은 걸 봐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얘는 팔 수 있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얘가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위로 올리면서 거래량도 나오고 팔 수 있는 위치도 나오죠.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얘가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할 그게 없어요. 근거가. 왜냐하면 이미 다 팔았다면 그냥 이러고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다른 얘도 거래가 보세요. 얘는 이날 상한가를 만들었죠. 그럼 뭐예요? 여기 위에서 팔겠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 안 나왔잖아요. 근데 다음날 어때요? 거래가 나와버렸어요. 그럼 매력이 없다고. 얘도 오늘 반등을 했지만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받아갈 만한 여기서 보세요. 얘네들이 파동은 예쁘지 않지만 얘네들이 팔면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위에 이 검정 라인 위에서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팔든 이렇게 팔든 이렇게 팔든 다 수익이란 말이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는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 이미 여기서 팔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거래가 나왔으니까. 거래가 나왔죠. 근데 일성건설 거래 안 나왔죠. 이 위에서. 유진기업 거래 안 나왔죠. 상한가를 만들어가지고 지네가 더 올려다가 팔겠다고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파는 자리가.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개미를 털어냈구나. 그리고 이제 방향을 돌려냈구나. 그럼 얘가 여기서 한 번에 갈지 뭐 며칠 있다 갈지 앞에 매물 소화하고 나서 그리고 갈지 이건 다른 문제지만 이런 종목들은
롱텀으로 보기보다는 단발성 이슈로 좀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좀 빠르게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나오면 매수를 안 하겠지만 그렇게 나온다면 또 매수 안 할 이유도 없는 종목이거든요. 나간 돈이 없어요. 나간 거래량도 없고 나간 흐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진기업을 봤고요. 이 종목 역시 이 종목은 아직 타겟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 통해서 이 매수 타이밍 받기에 체크를 하시면 제가 실시간 알람을 사인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어디서 잡아야 되고 어디부터 우리가 매도할 건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미리미리 이 타이밍 받기 신청해 두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종목까지 빠르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3기예요. 3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이렇게 좀 빠른 템포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는 볼 게 없어요. 차트가 다 깨져 있어가지고 돌아서 올라 나온 다음에 봐도 안 늦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올렸던 것 중에 삼성물산도 보세요. 얘는 이제 스윙 타이밍이 나온 종목인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얘가 지금 역배열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역배열로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다 매물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안으로 다시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타겟은 여기고 여기 위에서 거래를 발생시켜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막 급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들이 다 깨져 있는 자리들이라서 지금은 이미 돈이 들어와 있고 나갈 타이밍이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3기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만들고 갭상승을 엄청 했어요. 점상을 가서 점상. 그러면 얘네들이 팔 수가 있냐는 거야. 팔 수가 있냐고. 얘네도 재료를 보면 휴머노이드 골격 부품 확대, 상체 넘어 전신 프레임 공략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해서 어쨌든 이슈가 있는데 보자고요. 점상을 두 번을 갑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얘가 상한가를 가요.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점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죠. 그죠? 거래가 터졌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아, 이 종목 여기서 매도했겠구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았나 보다, 잘 팔았나 보다 하고 무너지네. 당연한 거죠. 그 다음날 봤더니 어때요? 상한가로 말아 올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일 때는 언제나 위험한 겁니다. 자, 하나는 여기서 매도가 다 안 됐구나 한 가지가 있고요. 매도를 하고 새롭게 아래 구간에서 재매집을 했구나. 두 가지의 방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 다음날 막 팔면서 여기를 넘기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날 어때요? 점상을 가요. 그 다음에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보세요. 장 막판에.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이 상한가가 나왔다는 건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이 상한가보다 위에서 팔고자 하는 건데 여기서는 팔 수가 없잖아요. 거래량도 이거밖에 안 나왔고. 그죠? 여기서 아래로 누가 사요? 누가 사주냐고 이걸. 거의 30%를 빼버리는데 이게 30%가 빠진 게 맞죠 이게? 아니네. 22%네. 어쨌든 전일 상한가까지 빼버리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개인들이 안 받아갈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어떻게 받아. 그럼 매도가 아니겠죠 이게. 그리고 나서 오늘 어때요?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이 자리 뭐예요? 개미 털기죠. 매도를 여기서 개인들한테 물량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만들어 놓은 가격까지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심지어 그 가격을 깹니다. 그리고 나서 돈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되겠죠. 뭐 여기서 반등할 때 따라 들어온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서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시 상한가에 재진입한다고 들어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한번 싹 훑어서 뺏어가지고 오죠. 여기잖아. 딱 개인들이 물릴만한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거기 딱 매물 소화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안 무너지죠? 살리죠? 돈을 여기서 썼겠죠? 그럼 얘는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애매하죠. 끝났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를 넘어가서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넘겨서 매도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좀 보인다. 뭐 크게 갈지 여기서부터 쭉쭉쭉 치고 갈지 아니면 넘기고 죽을지에 대한 건 다음 문제지만 여기서 만드는 파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뒤를 좀 봐야겠지만 한 차례 슈팅 구간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떠한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빨리 깨셔야 돼요. 이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베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모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올려드렸던 강의는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그러니까 주식 인생이라기보다 이 차트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흘려보내셔도 상관없고 44분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44분을 투자해서 굉장히 큰 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결코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종목은 이렇게 세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에 시장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코스피는 내려와야 되고요. 코스닥은 올라가야 돼요. 그때까지 여러분 종목 없으면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종목이 또 아예 없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유진기업 제가 잡아가지고 시간에 잡아서 매도하고 끝냈다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 있기는 해요. 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결코 작지 않은 수익 구간이 나오고요. 8% 정도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왜 봐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매 일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차트를 잘 보시면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나옵니다. 요건 제가 산 증인이니까 요 믿으셔도 돼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